이자 박사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평양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는 독일에 갔다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저하고 북한을 한번 가봅시다. 소개에서 있은 바와 같이 저는 북한에서 무슨 당 일꾼이나 정치 일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제대학을 졸업하고 무역사업을 하다 나니까 이제 해외로 많이 돌면서 하병사업도 해보고 북한의 이제 경제사업을 한 20년간 내각기관에서 운영하다가 마지막에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북한 최초로 여성노동자 200명을 체코에 데리고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남조선이라는 게 해방돼서 8.15 해방돼서 북한하고 갈라설 때는 잽도 안 됐는데 땅덩어리도 한 2만 평방키로 작고 일본 아이들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토대도 참 한심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고 북한은 채취공업, 전력공업, 화학공업, 군수공업 적지 않게 낙후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많이 물려받았고 우선 전기가 그때 당시에 쓰고 나무리만지 풍족했고 그런데다가 사람은 대한민국보다 절반밖에 안 됐고 근데 대한민국은 경제도 한심했는데 또 입은 많아요. 이 사람은 빠글빠글 하잖아요. 옛날에 못 살아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집안에 먹을 건 없는데 사람만 많으면 막 부모들이 눈물 흘리면서 가족을 남의 집 아이 보게라도 보내고 막 팔아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건대는 대한민국에는 북조선보다 입은 2.5배가 더 많은데 물려받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해외를 다니면서 80년대부터 이제 남조선이라는 걸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대외 사업을 하면서 70년대 그때까지는 남조선은 이 유럽 그쪽에 상품 전람회를 나오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잔 한 해가 다르게 급성장했어요. 그때부터 아니 전 남조선 제 말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한 것 같이 이젠 평양에 들어간 겁니다. 저하고 같이 말도 평양 말을 북한 말을 쓰고 이젠 평양에서 여러분들이 평양 이젠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고 제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건 남조선 새끼들은 도대체 입만 많은데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고 뭘 이렇게 해서 지하자원도 북쪽보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경제가 발전했지. 저는 경제대학에서 4, 5년 동안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의 부패성,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 이걸 비교적으로 많이 배우고 경제 부문에서 한 20년 동안 국가 경제를 이렇게 내가 지도했다는 게 아니라 한 개 부서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열심히 했어요. 특히나 유럽에 나가 보니까 자동차도 남조선 거, 딜랩이 남조선 거, 하다 보다 양말차 암질라도 남조선 거야. 고무줄 암질라도 남조선 거야. 다른 나라 고무줄은 여자들이 한 2번 차단하면 망하는데 남조선 거는 끊어지지도 않고 일생을 차도 막 지루해서 버려 사람들이. 양말도 그래. 생활 필수품에서부터 먹는 것까지 하다못해 먹는 것까지 라면 우리는 솔직히 대사관이 무서워서 몰래 이렇게 싸다가 집에서 먹고나 있지만은 이 뭐냐 한번 가보자. 어떤 사람들은 나 죄 짓고 도망 왔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국정원에 알아보시면 제가 어떻게 왔는지는 알 겁니다. 2002년 9월 9일 날에 온 가족을 체코에서 데리고 비자도 없이 조선민주주의국하고 요건 10월경을 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북조선 요건을 가지고 온 가족이 체코에서 독일 들어갔다가 루프탄자 갈아타고서라니 인천공항에 내려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누가 와서 너 어떻게 왔냐, 어디서 왔냐, 왜 왔냐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나라는 좀 지금도 나라 방위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응? 내가 그때 간첩이었다면 어디다 폭탄만 쓱 밀어넣고서 뛰도 못 찾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가족을 데리고 자수하고 그래서 나와서 지금까지 한 16년 동안 대한민국을 쭉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기서 부산 가도 북조선 걷지 않아서 왜 왔어? 어디서 왔어? 증명서 보자. 요관 들어갈 때도 다
검열하고 경찰에 가서 숙박 등록을 다 해야 잘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죠? 돈만 내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건 남자를 끼고 들어가던 거죠. 들어가세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다니면서 다 봤어요. 대한민국을.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솔직히 꼴 보기 싫은 거 많아요.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막 피땀 흘려서 자유롭고 풍족한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하는 꼴들을 보게 되면 야 이거 왜들 이러지? 이거 여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왜 말아먹지 못해 이러지? 막 우리는 두 제도를 살아본 저는 노동당증을 메고 저기서 50년 동안을 살았고 여기 와서 거의 15년 동안을 살면서 보고 느낀 걸 보며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통일 칼리지라는 우리 탈북자들이라도 이젠 대한민국 사람들을 좀 교육해보자. 정신이 들게 뭐 며칠 머리가 돌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맨 처음에 정치가도 아니었고 무슨 선동가도 아니었어요. 말을 할 줄도 몰랐고 북한에 있을 때는 대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경제일꾼이니까 생산만 시키고 지도만 하고 총화만 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번 교내를 그저 저 나름대로 이야기하자고 오늘 나왔기 때문에 강의 제강도 없고 저 책에는 제가 뭐 이쪽 칼리지에서 이제 북한의 그 인력 수출에 대한 걸 이야기하라고 해서 뭐 제 이야기 써놓긴 했는데 강의에 이제 구속되지 말고 제 하고 싶은 소리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한마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오늘 복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한 2시간 동안만 저하고 평양 갔다 오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통일이 되면 저는 살아있으면 평양에 분명 가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내가 들어와야 된다고 술 먹기 좋은 나 술을 정말 좋아해요. 아직도 저녁마다 2-3병씩은 먹어야 자는 사람인데 우리 술 친구들이 대학 졸업생들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보이부 사람 중앙당 사람 무슨 사람 아직도 내 나이 또래가 가득하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100짜리만 하나씩 주게 되면 다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여기 오늘 참가했던 분들은 그때 나한테 찾아와서 저 그때 자유통일 칼리지 2기 졸업생입니다. 선생님 강의 들었습니다 하면 내가 평양, 금강산, 칠보산 무료로 방문시키고 무료로 다 숙박시키면서 데리고 다닐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강의한 거 북한 사람이 체면이 있지 남조선 사람들한테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때 와서 난 모르고 왔어요 하면 저 개새끼네 이래서요. 그래도 저 아무 말 안 할게요. 오늘 저를 따라 이제 평양 2시간 동안 가본 분들은 정말 야, 평양 가서라니 금강산 다니고 칠보산까지 왔다 갈 다음에 공짜로 먹고 자고 보고 하는 거 돈 적지 않게 써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뭐 자는 거 뭐 다 해서 먹고 자는 거 하루에 10만 원씩만 해도 한 주일만 돌아다니기도 벌써 거의 뭐 100만 원 돈 공짜 쓰는데 그거 작은 돈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버스 하나 큰 거 내서라니 이제 태우고 다니면서 우리 친구네 집에 가서 우리 친구네 호텔에 가서 먹고 자유면서 내가 다니면 보는 거예요. 왜? 결국 친구한테다 돈 몇 푼 쥐주면 되는 거니까. 북쪽은 아직도 그게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다 담보증을 써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제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찍어서 또 이제 저장까지 하니까 그건 도장을 찍힌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은 저기 뭐 언제나 아이고 이제 저 박사님 독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독일 통일 된다고 했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독일 놈들은 합치게 되면 유럽에 다시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합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했잖아요. 언제 눈 깜짝할 사이에 상상도 안 했던 건데 우리의 통일도 내일 아침에 될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하는 미국이 때리면 내일 아침에 되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내일 아침에 인공기가 날릴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는 지금 두 갈림길에 정상에 서 있어요. 인공기가 내일 아침에 날리느냐 아니면 내일 아침에 내가 평양 가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공기가 날리든 내가 평양에 가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면 인공기 날리고 있으면 날리라. 우리도 또 우리끼리 우리 식으로 살자 하는 자신심도 생길 것이요. 아니면 평양에 간다면 우리하고 같이 가서 저는 북한의 경제 사업을 뭐 경공업 분야에서 피복, 신발 이런 분야에서 전문했고
하병합작회사도 평양에서 3년 동안 중국 사람하고 운영해봤고, 운성화병회사를 직접 사장을 해서 운영해봤고, 또 체코의 노동자를 데리고 가서 신발 공장 2개, 가방 공장 하나, 그다음에 부직포 공장 하나, 여성 속옷 공장 하나, 5개 공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예하벌이를 해서 들어보내던 경제 일꾼으로서 앞으로 북한과의 경제 합작 문제도 나하고 들어가면 지배인들 다 우리 친구들인데, 야, 지배인 와라. 딴 거 하지 말라. 우리 친구 같이 하라. 너한테 이득이 갈 것이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저 뭐 공장 부지 있다, 노동자 있다, 뭐 생산의 요소가 뭡니까? 우선 좋은 인력, 그다음에 기계, 원자재, 그다음에 동력, 이 4가지만 있으면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기본은 물론 어떤 분들은 동력이다, 원자재다 하지만 인간입니다. 저는 이제 말이 순서가 자꾸 바뀌는데, 체코에 2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신발 공장, 피복 공장, 가방 공장, 부직포 공장,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합작하는 신발 공장이고, 그때 제가 2000년대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대는데,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체코도 사회주의 때는 사회주의 동유럽 안에서는 제일 기계공업이 발전되고 경공업이 발전된 나라였어요. 독일 다음에 동독 다음에 체코가 꽃이었어요. 그러던 나라가 한꺼번에 개혁개발이라고 하면서 다 무너뜨려 놓으니까 개죽이 됐어요. 살림살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조선 아이들이 나가서 담당한 공장만은 일어섰어요. 맨 처음에 23명을 데리고 나갔다는데 신발 공장 하나를 맡아서 운영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아이들이 잘하니까 막 미쳐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다 있냐. 소문이 나니까 체코 정부가 노동청이 나를 만나자고 하더니, 야, 너희들 노동력을 2, 3년 안에 500명만 더 달라. 그렇게 정말 필요하냐. 우리나라 전 지역이 다 필요한다. 그래서 200명까지 들이보내주다가 제가 도중에 여기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유럽 동맹에서 연합에서 체코에 나간 여성 노동자들이 인권 유린을 당한다는 그걸로 해서 다 쫓아 들이보내서 다 쫓겨 들어갔어요. 제가 있었으면 안 쫓아보내겠는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제 평양에 갑니다. 이제 평양 사람 이름 대주겠습니다. 이름값은 못하는데 태산입니다. 어쨌든. 제 전화번호니까 후에 저한테 술 한잔 싸줄 분들은 전화해서 좀 다 부르십시오. 그냥 물어볼 거 있으면 저하고 12시간 동안은 제가 아무리 말을 빨리 하고 그래도 들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게 참 비밀이 많고 오묘한 나라예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북한만큼 이제 차폐가 된 데가 없어요. 모기장을 자꾸 치라 해서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9개 도에 24개 시에 군이 147개에 구가 gu역이 33개, 리가 3780개, 동이 1173개, 4781개의 동과 리와 동과 읍이 있는 이 북한이 도대체 가구 노동당원이 320만 명, 청년동맹원이 사료청원, 젊은 아이들 사료청원이 500만 명, 여성동맹원이 20만 명, 직업동맹이 16만 명, 농업근로자동맹이 13만 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저 북한이라는 사회, 구도 4781개의 리와 동을 가진 북한이라는 그 땅덩어리 안에는 정말 희귀한 것들이 많은데,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은 이제 가볼 때 다 가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무슨 집이 있고 하는 것도 다 알잖아요. 대체적으로. 북한은 여러분들 감춰진 게 더 비밀스럽고 막 보고 싶지 않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강의하는 상관없지만 남자들이 남의 여자를 더 이뻐하는 이유가 그게요. 자기가 보지 못한 게 있으니까 거기는. 자기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정말 예뻤대는데 다 뒤다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다 들여봤으니까 비밀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명절 때는 제 고향에서 안 놀고 자꾸 다른 데로 나가면 돈 퍼나르잖아요. 일본 가고 또 유럽 가고 어디 가고 동남아 나가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경협 안 해도 북조선 사람들은 이제 문만 척 열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다 일생활권입니다. 이제 철도만 넣고 아니면 승용차로 평양까지 뛰가는 거 뭐 4-5시간이면 쭉 뛰갔다 아침에 일찍 떠나서 들어가서 쭉 놀고 염소 잡아서 불고기 쭉 해놓고 산천에 회축해서 북한산 독주 한 병 마시고 저녁에 쭉 여기 나와서 잘 수 있는 그 일일 내 다 소관 땅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근데 북한이라는 걸 그렇게 망탕 축축 들어갈 수 있겠나? 통일이 돼서도 북한 사람들 제 여기 마주보는 저같이 다 좀 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사기도 잘 치고. 근데 그렇게 뭐 사기는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원한이 좀 있어요. 남한 분들한테. 2000년대 말에 1990년대 권한의 행군할 때 국가가 다 무너져서 이젠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뒤집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서 망하는 그 시점에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퍼준 돈과 쌀 때문에 그 정부가 다시 서서 그 3대 세습자까지 떠나와서 지금도 이루고 있는 이 탈북자들이 그때 무너졌으면 여기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벌써 기업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을 텐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못 살고 죽게 만들어낸 탈북자가 많이 생기게 만든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조금 원한이 있는데 그걸 물을 겁니다. 그때 가서 너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됐다고. 다 우리가 노동도구를 파괴하고 농장에서 일을 안 해서 막 식량이 생산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굶주리게 하고 국가를 무너뜨리게. 너희들이 맨 처음에 노예 폭동을 이렇게 일으켰습니까? 노동도구 파손부터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걸 하거든요. 농장재산 없애버리고 농장재산 채다 먹고 농사일 안 하고 해서 우정쌀 생산이 안 되게 하고 노동자들도 그렇게 정부를 반대해서 야금야금 투쟁해서 그렇게 마지막엔 김일성이가 94년도에 죽고 그다음부터 무너져서 1996년 2월 초순 배급부터 평양시 중구역까지 100% 북한에서 식량을 받는 사람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하나밖에 중앙당밖에 하나도 없이 다 그렇게 문을 닫았을 때 배급소가 문을 닫았을 때 사회주의 사회는 실업자도 없다고 그랬는데 무대기로 막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10명 있는데 1명 죽는다고 보십시오. 북한의 11%가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여러분들은 속았죠? 북한 국민들이 굶주리는데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서 퍼졌잖아요. 그 쌀이 들어와서 어디 갔습니까? 군대들 다 영양실조 걸려 누워있는 거 군대들 먹여 살리고 보위부 밀려 살리고 경찰 먹여 살리고 당일구만 먹여 살려가지고 바짝 일커가지고 선군 정치다 나는 군대를 최고다 하고 군대 탁 끌어놔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할 때 군대를 꽉 눌러서 진압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얻으려던 자유를 대한민국 군들 때문에 짓밟혔다고 북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위협을 주자는 건 아니고 강의하기 전에 제가 숙제를 하나 좀 내줄게요. 요거 강의 끝나고 서란이 받아낼 숙제입니다. 서로 토론할 겁니다. 이쪽 줄에 계시는 저분들 미안하지만 이건 나 교원인 입장에서 서는 게 아니라 서로 토론자인 입장에서 서는 건데 저 끝에 분들은 대북 지원에 대한 찬반, 대북 지원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그걸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줄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이 방법으로 통일이 과연 가능하겠냐 찬성과 반대. 이쪽 줄 분들은 맨 앞에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지금 실태로 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지금 뭐 북한에 뭐 어디도 가고 뭐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이걸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하셨다가 이제 마지막엔 제 말만 자꾸 해야 뭐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여러분들이 탈북자들이 진행하는 자유통일 칼리지에 갔더니 그들의 입장이 북한 사람들의 입장이 이렇더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북 지원을 해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통일을 할 수 있을까 말까? 찬성해 반대? 이걸 여러분들 나가면 이게 논쟁점으로 되는 겁니다. 평화가 올까? 통일이 될까? 과연? 이쪽에. 지금 이게 하게 되면 분명 북한이 우리를 받아들여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질까? 분명 지금 의문점으로 두 패가 갈라서 이것도 싸움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척도를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기본 강의로서 드리가면서 말할 거는 여기서 제가 쓴 게 이제 책에도 있겠죠. 출판했으니까. 북한 현대판 노예들의 해외 파견 노동과 그 실태. 제가 서론에서도 썼지만 북한의 노동자들을 왜 현대판 노예라고 하지? 이건 너무나 혹심한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들 수 있는데 그 밑에 제가 설명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야기합시다. 수령과 국민의 관계가 대한민국하고 이제 대비돼 본 겁니다. 주인과 정의 관계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주민, 그저 대통령은 하나의 직위일 뿐이고 그것도 한 개 직업이죠. 대통령이라는 직업인데는 그게 직급 급수가 그저 1급 최고의 급수의 공무원이다. 장관 1급 공무원이다. 그죠? 이런 직책이 있을 뿐이지 인간으로서 이거 차이는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먹는 쌀을 국민들도 먹고 장관이 뭐 가서 먹는 식당엔 여러분들도 가죠. 근데 북한은 그게 수령이 먹는 밥은 국민들이 절대 먹을 수도 없고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와 여기는 같은 인간 대 인간의 차이지만 인간이지만 북한은 수령과 국민은 주인과 정과의 관계라는 게 이제 노예의 표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서 이제 생명권의 처분권 차이. 수령은 국민들이 생명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뭐 이러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람을 쏘고 말고 잡아놓고 못하지 않아요. 근데 북쪽에는 김정은이가 쏘라면 자기 고모부도 데려다 고사포를 쏘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형도 암살해버리는 게 백주대 나세 남의 나라에 가서. 뭐,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 하나 죽인 건, 야, 이거 심심한데 총소리 좀 내라. 하게 되면, 각 군, 보위부 안전은 경찰에서 어느 놈을 이번에 쏠까 하고 물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를 고르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골랐어요. 도적놈도 있고, 뭐, 정치적인 발언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놈 쏠까? 이제 또, 뭐, 100명씩, 10명씩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돈 바치고 뇌물 고이고 좀 형제간에 직급이 있는 간부집 자식들은 못 쏘는 거예요. 안 쏘는 거예요. 제일 힘없고 맥 없는 노동자 농민의 자식을 불러다가서 민족 반역자 농장밭에서 강냉이를 훔쳤으며 아니면 공장에 가서 기계 부속을 하철로 팔아서 돈을 횡령했으며 이 죄를 뒤집어쓰서 한 달에 한 명씩 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넓은 운동장 아니면 동뚝에다가 주민들을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강제로 불러다 세워 앉혀놓고 땅땅땅 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처리하고 저놈 새끼는 정치범 수용소 보내라 하면 그 가족은 밤 2시, 3시에 큰 트럭 들이대그는 거죠. 와락와락 사람이고 쟁개비고 그저 걷어실어서는 수용소에 잡아 놓게 되면 일생 동안 그 가족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면 나오지도 못하며 거기서 그저 죽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도 저게 가능할까 할 수 있는데 통일위에 가서 제가 거기 가서 현실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소에도 데리고 가고 공짜로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공짜로 가는 겁니다. 그때 안 가겠다고 하지 마세요. 돈 받을까 봐. 수용소에도 데려가고 그다음에 처형 시킨 거 그것도 현장에도 가서 주민들 말도 다 듣게 하며 그때는 이런 사회를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를 다시는 이 지구상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후대들에게 넘겨주도록끔 제가 그때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노동의 자유와 이윤분배의 차이,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전교조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 보게 되면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료교육 무상, 세금이 없으면서도 무료교육 무상 치료합니다. 왜?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왜? 북한은 현실적으로 세금이 없어요. 내가 한 달에 그때 관리로서, 국가 관리로서 250원을 타는데 일전도 세금을 안 떼요. 거기서 1%는 내고, 그 다음에 내가 당원이니까 당비료 2%를 당비료건 가져가니까 그건 뭐 제가 없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직비료. 세금이라는 명목이 없습니다. 물세도 안 내고 뭘 또 안 내요. 그렇게 하면서 전교조가 교육을 하는 거 보면 북한이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북한은 내가 여기로 나오기 전에 250원을 받는데 250원이면 쌀을 2kg나 2.5kg 밖에 쌀 수가 없어요. 강냉이를 싸면 4kg 정도는 싸요. 사과 하나에 50원 했으니까 사과 하나를 그 250원 내가 한 달 노임을 받으면 사과 5알을 쌀로 돈이에요. 그거를 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머리 깎으라. 문화비용이라고 그래요. 원래 문화비라면 북한에서 노임을. 머리 깎으라. 왔다 갔다 하는 버스비, 교통비 하라. 그 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간장, 된장, 소금 싸먹으라. 그 다음에 신발 이런 거 싸시느라. 이걸로만 딱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일체 살 수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는 절대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거기서 세금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전교조가 말하는 게 왜 나쁘다구나. 그러면 세금이 없는데 어떻게 120만이라는 군대는 어떻게 유지하고 20만 명이라는 경찰은 어떻게 유지하고 17만의 보위원은 국정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530만의 학생들은 무료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2천만이 넘는 사람은 무상 치료는 어떻게 시키느냐. 여러분들 세금이 모든 국가 활동은 국가 방위와 모든 서비스는 세금으로 다 운영이 되는데 세금이 없는 북한에서 무슨 돈으로 그러면 120만의 그 대한민국보다 2.2배가 훨씬 넘는 군대를 어떻게 유지하며 경찰, 보위원, 당일군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큰 거대한 노동당은 어떻게 유지하며 다 어떻게 유지할까요? 세금이 없으면 무슨 돈으로요? 여기 전교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세금이 없는데 걷어 드리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저 화폐 맨 종이장에다 돈 뚝뚝 찍어서 운영할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인플레라는 게 조성되기 화폐를 꽝꽝 찍어서 인플레가 조성되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하는 건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운영하는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죠? 맹땅 돈을 찍어내게 되면 그다음에 상품값이 뛰어오르면서 망한다는 거.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임을 줄 때 세금보다 더 악착하게 다 뜯어내고 겨우 생활만 유지할 수 있는 머리를 깎고 출퇴근만 하고 그다음에 간장, 된장, 소금만 싸먹을 수 있는 그 돈만 주고 그래서 너 목숨만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나머지는 다 앗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내가 여기 와서 나도 직업이 없어서 제일 오래 잡아온 직업이 저 익산 옛날에 일이었죠. 익산 함여릅이라는데 함여를 가게 되면 영등하고 함여를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화강석 광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직업이 없어서 거기 누가 소개해줘서 거기 가서 한 1년, 2년 거의 차감을 하고 처음 일생에서 처음 50살이 넘어가지고 돌을 캐봤어요. 한 달 노임을 180을 받았는데 1800달러입니다. 근데 한 달 노임 180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족이 셋이었는데
20kg짜리 쌀을 한 포대를 제일 싼 거 32,000원짜리. 응? 여기 사람들은 그걸 안 먹더라고요. 4만 원, 5만 원 정도 뭐 무슨 아시까리인데 뭐 이런 정도나 먹고 무슨 2천 대왕 먹던 이거 그것만 이렇게 하는데 난 뭐 북한에서 그런 쌀은 거 사고 2만 5천 원짜리도 동네에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그 환자들한테 주는 그 2만 5천 원짜리도 북한에 그런 쌀이 없는데 먹어보질 못했는데 내가 아무리 감도라도 그래서 32,000원짜리 그거 20kg짜리 싸다 놔요. 북한에서 그 20kg를 싸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 32,000원짜리 싸다 놓으니까 우리 가족이 2달을 먹어도 그 쌀이 남아서 점이 자꾸 쓸어. 왜? 기름 많지, 고기 많지, 뭐 우리 같은 거 아침 대충 먹고 저녁엔 이젠 점심부터 나가면 남한 분들이 자꾸 뭐 싸주지 술 먹지 않으니까 쌀이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고 180만 뭐 우리 막 전화비도 쪼개 쓰고 지금도 한 달에 우리 집에서 총적으로 부식물까지 먹는 게 나가서 120만을 안 씁니다. 전화비 그다음에 무슨 뭐 전기세 무슨 지금 거기서 많이 날아오잖아요. 그저 90만 이 정도. 그 이상만 넘어가면 우리 딸의 핸드폰을 내가 회수하거든요. 응? 그렇게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도 여러분들만큼 먹어요. 같은 쌀밥에 같은 간장에 여러분들은 무슨 좋은 간장을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 진간장 제일 싼 거 그저 싸다가 뭐 소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난 북에서 살던 그 타이틀로 사니까 남을 이렇게 부럽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진간장 1,800원짜리 먹는 사람이나 1만 5천 원짜리 간장 드시는 분들이야 뭐 보면 살색도 나보다 뭐 더 낫지도 않고 뭐죠. 그래요 솔직히 나보다 더 얼마나 더 오래 사시가는 쌀 뭐 정말 뭐 대왕이 먹던 쌀 뭐 그거 드신 분들이 뭘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 여러분들 거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한 달에 우리 와이프도 나가서 벌고 이제 뭐야 나도 벌고 한다니까 한 달에 우리 와이프 번 돈은 한 200만 원, 250만 원 매달 저축이 되는 겁니다. 네, 정말 핸드폰을 안 쓰잖아. 내가 누가 걸어오기 전에는 누구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내가 쓰는 거 19,000원짜리를 쓰는데 한 달에 19,000원짜리 알뜰폰이라고 그거 쓰는데 1,000대가 막심이에요. 솔직히 그거 쓰니까니 뭐 앱도 다운 못 받게 하고 무슨 1,000대가 막심한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거만 할 소리다. 거기에 무슨 사진기도 다 달려있고 그걸로 은행 결제도 다 하고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딸년이 쓰는 걸 보게 되면 어떤 때 6만 원, 7만 원 나가는데 귀때기에다 항상 전화통을 붙이고 다녀. 그러니까 전화비가 계속 돈이 새는 거예요. 야, 저걸 죽여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젠 딸이 커서 4살 때 요만한 거 데려왔는데 이제 대학생 고려대학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전화내려면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세대 차야 막 이렇게 몰아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 먹게 네가 따고 그래서 그건 할 수 없이 우리 와이프가 그저 이렇게 몰래 돈 줘서 쓰게 하는데 돈이 그렇게 저축이 돼서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이 뭐 가족이 하는 사업이 영어학원을 운영해서 14년째 됐어요. 네,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수학학원도 하나 또 운영하고 하다가 사업을 해보니까 좀 잘 된다 할 때 왕 해가지고 사업을 늙히다가 망하더라고요. 우리 학원에 온 아이들 다시 한번 수학학원 만들어서 굴려서 2배로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괜히 꼭대기에 있던 다른 사장만 내쫓아서 죄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한 사람한테 그건 덜어낸게지고 우리는 지금 영어학원만 우리 와이프가 평양 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가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엔 대한민국 분들이 저 탈북자 새끼가 대한민국 무식한 새끼들이 대한민국 아이들 그것도 영어를 가르치려고 학원을 세운데 그러면서 욕하는 걸 미국시대에 내밀었어요.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는데 한 4년 노가다 뛰다 나니까 이제 여기 올라오는 것도 참 힘들긴 한데 나도 무릎이 다 나가서라니 엄짝도 못 하겠는데 일을 못 하는데 어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학원을 차려서 지금까지 뭐 잘 먹고 살긴 합니다만 아이들 유학도 다 보냈고 내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여기 노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니 석 달 모으니까 자동차를 한 대 쌀 돈이 생기는 거야. 뭐 여기 분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차는 새 차를 써야 돼. 말도 마세요. 제가 처음에 싼 게 뭔가 하면
프라이드, 옛날 프라이드 밴으로 된 거. 얼마에 쌌나? 80만에 가져왔어요. 아, 싸다 놓으니까 우리 탈북자들이 김태산이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동기생들이 동기 하나원생들이 저 사람은 간부했어. 이렇게 아는데 내가 차 싸다니까 다 몰려오니까 술병 들고 김태산이가 차 쌌으면 아마 좋은 차를 쌌을 것이다. 근데 형님 차 어디 있어요? 저거 오는 거예요. 저 프라이드 어디냐? 저거 쌌어요 정말 이게. 야, 그건 내 차야. 야, 형님 뭐 그래요? 저거 차예요? 이 남조선에서 저건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하고 다 폐차 시키는 거예요. 야, 그 남의 쓰던 걸 공짜로 개발 달라고 네. 그래도 이 용등포 중고차 사업소에 가서 그 80만 주고 싸왔어. 100달러는 걸 20 깎았어. 근데 왜 그때 그걸 쌌나? 원래 차를 안 쌀라고 그러던 건데, 저는 북한에서도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내 자랑인데 합영회사 사장도 하고 외국에 다니면서 내 차가 있었어요. 북한에서부터 내 차를 굴려보던 사람들이니까 난 차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굴러만 가면 돼요. 일본 아이들 혼다 중고차 가져오게 되면 구멍 다 뚫려진 거 가세기들은 조락조락 하다 나니까 10만 넘어 뛰게 되면 가다가 바닥이 출렁 빠질 정도로 그렇게 부슬부슬한 걸 그걸 그래도 차라고 끌고 다녔는데 여기 와서 프라이드 싸니까 뭐 다 생생한데 그래서 몇 개만 주면 가는 거야 이건. 히바르만 요즘은. 우리 와이프가 방문 교사를 했어요. 가방 이만한 거 2개를 메고 다니는데 돈은 못 하겠대. 차 싸달라는 그래. 여자들한테 차 싸주군. 나도 아직도 여자 보고 우리 와이프 보고 욕을 막 개욕을 해요. 이건 뭐 하는 자빠진 거야. 자빠진 이러도 안 나고 빨리 이거 좀 못해? 막 욕을 하거든요. 솔직히 북한 사람들 아직도 강해요. 근데 남자들이 좀 강하긴 강해야 돼. 여자들이 휘둘릴 땐 휘둘리고 그래야지. 여자가 너무 세면 그것도 싫더라고 난. 웃지 마. 진짜예요. 근데 계속 싸달라고 해서 그걸 싸줬어요. 탈북자들한테 비난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차는 새 차 싸야 된다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걸 끌고 이제 5년 동안을 방문 교사를 했는데 빌라 지역으로 다니니까 차 세워놓는데 교육 갔다 나오게 되면 어떤 놈이 긁어놓고 쪼아놓고 가고 뭐. 근데 중고차니까 낡았으니까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꼭깍대기 좀 긁었으면 어떻고 쪼았으면 어때요? 그냥 가는데 뭐 내자이들 하니까 뭐 사람 여기 헌데 조금 생겼다고 뭐 죽는 거 아니었잖아요. 부담감 없어요. 오히려 후에 새 차 싸고 싸면서 와이프가 차 긁어게 들어와서 그 차도 관리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새 차 싸달라고 그랬다고 한바탕 대드립판을 했는데 중고차니까 국주. 근데 그거를 5년 뛰고도 학원을 세우고도 그 차를 계속 프라이드를 끌었어요. 끌다가게 되면 학원이 좀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채모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차를 처리하고 되면 다른 차를 싸긴 쌌는데 이게 석 달을 모으니까니 뭐 80만짜리 싸는 데는 석 달도 안 되지. 한 달 나가서 벌어가지고 80만짜리 차를 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렇게 자본주의 나라는 노임을 번 것만큼 사람이 살 수 있는 만큼 주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노임이 작지 않아 뭐 자꾸 이럴 수는 있는데 북한과 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은 그런 80만짜리 아니라 8달러짜리 차를 싸려면 1년에 8달러 8,000원짜리 자동차를 하나, 예를 들어 8달러짜리 차가 하나 있다 치자. 그걸 싸려면 1년을 저축해야 되는 게요. 왜? 그때 내가 250원 받을 때가 한 달러 대 북한 바꾼 돈으로 2원 15전 할 때니까 내가 한 달러 250원, 250대 1달러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러 로임을 한 달에 한 달러 로임을 받았는데 그걸 저축 8달, 1년을 거은해야 8달러짜리 차를 하나 살 수 있는데 중고차라도 대체적으로 다 100만 원은 넘지 않습니까? 정말 뭐 12만 킬로, 20만 킬로 뛴 차 내놓고야. 근데 북한은 그렇게 로임을 100% 거의나 100% 잘라가고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할 것만. 그러니까 노예 정도. 여러분 노예 아시죠? 그 사람들은 집에서 죽도록 일하는데 노임을 줍니까? 그저 묘교만 주고 그저 죽지 않고 살 정도로 이렇게만 하는 게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북한 정부는 노예주의고, 말하자면 김정은이는 노예주의고 북한 전체 국민들은 노예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 좀 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직업의 자유와 먹는 문제의 차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건 북한은 뭐 직업 주민들이 이제 일생 동안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해란 거 운영하는 리버스 코리아에 누가 글을 올렸던데 이번에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날 때 출신 성분이 노동이었으면 아버지가 일하던 것으로 무조건 보내는 그 조치를 다시 취한다고 했는데 대를 이어 아버지가 부모가 일한 직장에서 일하게 하게 되면 자식들이 어떨까요? 아버지가 탄광 노동자였으면 그 자식은 영원히 2대, 3대, 4대, 5대 계속 군대 나갔다 와도 대학을 졸업하도 탄광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농민이라면 그 자식들은 군대 나갔다 와도 대학을 졸업하고 와도 농민이어야 합니다. 좋을까요? 답변 들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노예들만이 노예 엄마, 노예 아버지가 노예였으니까 그 노예의 품에서 나온 자식도 그 집에 노예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노예의 증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나라 어디 세상에 아버지가 농민이었다고 해서 일생 그 자식도 손자도 중손자도 계속 농민이어야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북조선은 노예국가라는 소리야. 현대판 노예국가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의 차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탈북자들도 와서 자기 살고 싶은 데 가서 삽니다. 가서 사는데 누가 반대 안 해요. 이제라도 내가 서울 살다 싫으면 바닷가에 가서 좀 살아야지. 거기 집이 어디 알아봐가지고 집 좋은 거 있으면 집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싸구려 하나 싸서 대충 리모델링 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서 살다 서울 오고 보면 자유가 있죠. 근데 북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그죠.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자식도 살고 손자도 살고 그 지역에서 언제만 이동할 수 있냐. 국가가 간부 이동 사업이나 국가가 추방령이 내렸을 때만 강제로 이동할 자유가 있지 본인들이 자유로 직업을 옮길 권한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지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주지를 한번 옮기려면 거주지가 승인되면 동해에 가서 거주 이동 확인서 떼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그 도장 맞아 가지고 그 다음에 배급소에 가서 이전한다는 도장 맞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이동증이죠. 거주 이동증. 그 다음에 내가 당원이든가 조직원이게 되면 조직에 가서 나 어디로 간다는 어느 조직으로 이동한다는 그 이동증 떼가지고 당위원회 가서 이동증 확인받고 그 다음에 군사동원부에 가서 내가 어디로 이동한다는 군사동원증 말하자면 남자들은 다 그 군사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떼가지고 조직이동증, 군사이동증 그 다음에 거주이동증 이것을 떼서 한 10곳의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거주 이전지에 가서 또 경찰서, 동사무소, 군사동원부, 당조직 이게 찾아가면서 다 도장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걸 말로만 해서는 여러분들이 졸어보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재산 소유권의 차이. 모든 재산은 주인만 가지고 이제 국민들은 재산이 없다. 북한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그렇게 50년을 살았는데 내 재산이 뭐 있었던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없어요. 자식도 내 거이 아니에요. 나도 놈은 다 그저 당해서 마음대로 해요. 뭐 데려가겠으면 데려가고 그죠. 배치도 학교 졸업하면 배치도 조네가 다 마음대로 하고 군대는 배치도 조네가 마음대로 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는 재산, 자식을 재산으로 봐서는 미안한데 그러면 집에 헌 농짝 우리 집에 뭐 조금 살았다 하니까 냉장고 하나 있었고 세탁기 하나 있었고 그게 아마 내 재산이었겠죠. 그 일본 아이들 준 거 들어온 거 싸서 썼으니까 그게 내 재산 전부였어요.
뭐 자동차는 국가에서 준 거니까 내가 그만두게 되면 국가가 더 회수해 가는 거고, 응?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게 못 되니까. 응? 그러니까 뭐 땅이 하나 있으니까 집도 국가가 준 거니까 뭐 아무 때고 뺏어 가는 거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면 그 집 내놔야 되는 거고. 북한에 자기 재산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땅, 공장, 북한에 돌아가는 모든 재산은 다 국가 거. 국가가 누굽니까? 수령 겁니다. 수령. 김정은이 겁니다. 김정은이만이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국가라는 명목으로.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은 구원은 좋죠.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 그 공장이 자기 겁니까? 그래서 자기는 노동력만 뺏기고 그 달 겨우 살아갈 수 있는 돈 몇 전만 받아가지고 나오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주식이 있어서 그 공장 주식이 있어서 뭐 있다면 그 내 공장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그 공장 회사에 내 주식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거 내 거다. 그 중에서 몇 프로는 내 거다. 이게 주인적 의미가 있죠. 그러나 주식이 끼랍니까?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일만 내 노동력만 착취당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노예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그죠? 그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다 자식에게 물려줄 건 그 노예라는 그 직위밖에 없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꼭 이렇게 옛날 18세기 노예와 꼭 같다는 겁니다. 재산 관계에서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의 등급과 차별. 노예 사회에서도 등급이 있잖아요. 무슨 유럽의 백작 무슨 작 해서 등급을 따져가지고 마지막에 상민, 하민 뭐 이제 우리나라에도 백정, 상민, 양반 뭐 이렇게 갈라가지고 옛날에 신분적 제도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나 뭐 북한에서 나나 똑같은 발언을 하고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북한은 그게 아닙니다. 북한은 국민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눴어요. 핵심 군중, 기본 군중, 적대 군중, 적대 계층. 그러니까 핵심 군중은 김일성을 위주로 한 항일발산 가족들, 그에 충성하는 노동당의 간부들, 핵심 군중. 그 다음에 기본 군중, 노동당원을 비롯한 거기에 충성하는 자들, 변할 수 없는 자들. 그 다음에 핵심 군중이 적대기급인데 적대기급이 전 군중의 20%를 차지합니다. 기본 군중이 60%입니다. 핵심 군중은 한 15% 보는데 그렇게 해서 적대계층을 몇 프로로 나눠? 그 적대계급을 52개 부류로 나눴어요. 52개 부류로. 거기는 이제 민족 반역자, 친일 주부, 월남자, 도주자, 처형자, 현재 감옥에 있는 자, 뭐 이렇게 제목에 따라서 이렇게 쭉 52개 부류로 나눠가지고 요놈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죽여야 할 놈, 요놈은 감시하다가 잡아 없애야 할 놈, 요 부류는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섭할 놈, 이렇게 또 갈라가지고 이제 전쟁 일어나기 전에 죽여야 할 자들, 감시했다가 쏴고 없앨 놈들, 다 그게 20%입니다. 거기에 우리 탈북자 가족들도 죽여야 할 놈으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갈라놓고 통제합니다. 왜? 자기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독재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들에게, 이 적대 계급에게 같은 자유를 주게 되면 자기를 어디에서 치고 올라올지 모르니까. 이 적대 계급 분자들의 20%, 국민의 20%가 넘는 사람들은 입당도 할 수 없으며 좌우반장 정도까지 제일 아래 농촌의 분조장, 6명, 7명을 데리고 있는 농촌의 분조장도 할 수 없으며 작업반장도 할 수 없으며 그 자식들은 대학에도 가기 어려우며 지어에는
지원은 등급에 따라서 군대도 갈 수 없으며 군대는 가는데 입당 대상자가 안 되는 군대 13년 동안 쭉쭉 복무하고도 입당 못하고 오는 그 심정이 어죽하겠어요. 18살에 나가서 33살이 될 때까지 여기 수염이 시꺼매가지고 정말 순수 사람 죽이는 일만 하고 가서 국가 건설만 하다가 나오면서도 그렇게 충실했건만 그 입당 한번 해보려고 간부 자식들은 뭐 입당시키겠지 하고 건들건들 흥타령하면 놀지만 그 성분이 나쁜 집 자식들은 그래도 입당 한번 해보려고 아버지 때는 천대를 받았지만 자기 대에는 입당해서 그래도 떳떳이 당생활총회에 한번 참가해보려고 그렇게 아첨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남이 2시간 잔다 하면 나는 30분도 안 자면서라니 막 충성을 했건만 13년 졸업하는 순간까지 제대되는 순간까지 입당을 안 시켜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자식이 간부집 자식이고 기본군중 자식이라고 해서 머리도 한심하고 돌지 않고 능력도 안 되는 자가 작업반장, 직장장, 당비서, 부문당비서 간부로 쭉쭉 올라가는데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리더십이 강한 아이들도 한 반에서 공부하고 한 작업반에서 일하고 한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갈리는데도 질이 그 성분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들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대를 이어서 버러지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 제도. 노동당 부관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대통령도 5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니까 아첨이 없습니다. 장관도 3, 4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여기 국회의원은 조금 2선까지만 좀 하고 다 갈아치우면 좋은데 뭐 3선, 4선까지 처먹으면서 지랄들을 하는데 그것만은 없애야 될 버릇 중에 하나예요. 감옥에 갔다 온 놈, 못된 놈 버릇까지인 거. 국회의원은 교육도 제일 못 받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마디 말해서 말하는 걸 봐도 쌍스럽고 말이야. 행동하는 것도 바로 그래. 그런 사람들. 그래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국민들이 선거권을 있으니까. 근데 부관은 김영남이 맞죠? 그 이제 90이 돼서 다 귀신이 다 됐는데도 3대를 거쳐서 왜? 하청을 잘하니까. 독재 사회는 인간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청을 키우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 가족을 살고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 가족이 살고 일어나려면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노력과 능력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은 머리 좋은 게 필요 없어요. 능력이 필요 없어요. 아첨 잘하고 간부집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가 당중앙위원회 비서게 되면 자식도 응당 공부 못해도 대학 갔다가 서민들 자식들은 대학 공부를 정말 잘해서 시험이 합격돼서 대학 같이 와서 김성종합대학을 졸업했다. 서민 자식은 어디 배치맞냐? 겨우 군, 겨우 도, 기업소 이런 데 가는데 간부집 우리 아버지가 당중앙위원회 뭐 지도원이다, 뭐 부장이다, 과장이다 하게 되면 어느 무역회사 제일 좋은데 자기 가갔다는데 쭉 박았다가 거기서 입당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벌써 40대만 되면 중앙당 평양시당위원회 거기 가서 기초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당까지 쭉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간부면 아첨 잘해서 일생 동안 아첨 잘하면 죽을 때까지 60, 70까지도 쫓겨나지 않고 계속 간부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줄을 댄 자들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의 가족들은 한 번 간부를 해본 간부 못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느님이 돕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나도 책에서도 글에서도 썼지만 50년도 내 52년생인데 그때 저 자강도 평안북도 광계군 산골에서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헤매다가 겨우 대학 하나 잘 와가지고 정말 운이 따라서 그래도 국가기관에 가서 해외를 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간증을 하도록끔 하시기 위해서 써주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도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한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절대로 버텨지지 않고 앞으로 또 카메라 감독님이 야무지게 또 찍어서 이제 세상에 공개할 테니까 내가 거짓말만 하게 되면 맞아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쓴 것처럼
북한의 주민 2천만 주민들은 노예다. 노예주는 김정은이다. 결론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하고 이제 한 30분 동안 북한에 제가 체코에 데리고 나갔던 노동자들이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외 나간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며 그들이 번 돈은 어떻게 쓰이는가.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독일 간호원도 파견했고 탄광에도 파견했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이제 대비해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어떻게 나가고 어떤 실태로 일하고 나가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착취는 어떻게 당하는가 하는 걸 하고 아까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은 아까 과제 내줬던 거 가지고 토론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식합시다.